일본에서 단독주택 사는 건 합법적 자살이다. 요즘 일본 MZ들이 마당 있는 예쁜 집을 공짜로 줘도 도망가는 진짜 이유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일본 부동산의 로망. 그건 이미 20년 전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일본 드라마 보면서 넓은 마당에 바베큐 파티하는 단독주택 보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후 재팬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한 20대 직장인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집 산 지 3년 됐는데 주말마다 잔디 깎고 벌레 잡느라 인생이 사라졌어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왔더니 배관이 터져서 거실이 한강이 됐는데 수리비 견적만 50만엔? 우리 돈으로 500만원이 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벌레와 전쟁 치르다 보면 내가 집을 산 건지 집이 나를 산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아 진짜 맨션으로 갈 걸 그랬어요. 이 글의 좋아요가 무려 23,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거든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는데 대부분이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최고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반대였거든요.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을 엄청 선호했어요.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 2025년 주택 토지 통계 조사를 보면 아직도 일본 전체 주택의 약 54%가 단독주택이에요. 한국이 아파트 비중 60% 넘는 거랑 정말 대조적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냐면요. 첫 번째로 관리가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사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5채널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실제 사례를 보면 이래요. 한 30대 부부가 도쿄 근교에 3,500만엔 주고 새 단독주택을 샀는데요. 집 짓고 딱 3년 지나니까 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대요. 수리 견적 받아보니 150만엔. 우리 돈으로 1,500만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관도 문제 생기고 난방기도 고장나고 지붕 타일도 몇 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 일본 주택 리폼 업계 통계를 보면 단독주택 유지 보수 비용이 10년 동안 평균 400만엔에서 800만엔 든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이에요. 맨션 관리비 10년치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거죠.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에요. 야후 지혜 주머니에 올라온 한 회사원 글을 보면요. 토요일은 잔디 깎기, 일요일은 낙엽 청소, 평일 저녁은 쓰레기 정리. 언제 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에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이 글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진짜 압권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단독주택 사시고 나서 주말마다 집 관리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절대 안 산다고 맹세했습니다. 부모님 나이 60인데 아직도 매주 정원 관리하시는 거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라고요. 좋아요가 18,000개 넘게 달렸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벌레 문제예요. 일본은 습해서 벌레가 정말 많거든요. 조회수 850만 회를 찍은 전설의 영상 보셨나요? 제목이 8알이 후회하는 나무. 심으면 정원이 벌레 지옥문 열린다 이거였어요. 예쁜 꽃 뒤에 숨은 수만 마리의 진딧물과 모기떼. 이건 정원이 아니라 살충제 생체 실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름 모기랑 개미, 겨울거미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부가 5채널에 올린 글을 보면 정원에 예쁘다고 꽃 심었다가 진딧물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살충제 뿌려도 또 생기고 이제는 정원 보는 게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유는 통근 시간이에요. 단독주택은 대부분 교외에 있잖아요. 도쿄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편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씩 걸려요. 왕복 3시간에서 4시간을 전철에서 보내는 거죠. 2025년 일본 총무성 통근 실태 조사를 보면 교외 단독주택 거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이 편도 58분이래요. 반면에 도심 맨션 거주자는 평균 28분. 하루에 1시간씩 차이 나는 거예요. 1년이면 365시간, 약 15일을 전철에서 더 보내는 거죠. 야후 코멘트에 달린 베스트 댓글 하나 보면요. 전에는 교외 단독주택 살았는데 회사 가는데 왕복 3시간 걸렸어요. 완전 지옥이었죠. 이사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30분 더 자고 저녁에는 헬스장도 가요. 단독주택 때는 집 도착하면 9시였는데 지금은 7시에 집에 와요.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더라고요 라고요. 좋아요가 25,000개 넘게 달렸어요. 재미있는 건 독신자들도 최근에 집을 사는데요. 예전엔 단독주택 샀는데 지금은 맨션 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2025년 8월 마이나비 부동산 리서치를 보면 독신으로 주택 구매한 사람 중에서 맨션 선택한 비율이 78%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30대 여성 직장인이 올린 글을 보면 저는 평생 혼자 살 건데 단독주택 사면 나중에 늙어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정원 관리도 못 하잖아요. 맨션은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도 다 해주니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사는데 벌레랑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2025년 일본에서 가장 핫한 주거 트렌드가 뭐냐면 1인 가구를 위한 컴팩트한 맨션이래요. 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 넓이는 작아도 관리 편한 맨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대요. 그럼 왜 일본 부모 세대는 단독주택을 좋아했냐면요. 옛날에는 땅이 제일 좋은 자산이었거든요.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는 땅 가격이 계속 올라서 단독주택 사면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일본에서 단독주택은 세금 먹는 하마이자 탈출 불가능한 감옥입니다. 2025년 일본 공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체 주택의 13.8%가 비어있대요. 약 900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는 거예요. 특히 교외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상속받아도 안 살고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상속 포기 건수가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건을 넘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교외 단독주택 때문이래요. 한 40대 남성이 5채널에 올린 글을 보면 부모님 집 상속받았는데 팔고 싶어도 영엔에 내놔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도 안 팔려요. 고정자산세의 관리비 합치면 연간 50만 엔 넘게 나가는데 집은 텅 비어있고 나만 돈만 퍼붓고 있어요. 부모님께 집 상속받는 게 로또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넘겨받는 꼴이 된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단독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이런 말이 유행이래요. 땅값은 안 오르는데 유지비는 계속 나가니까요. 더 무서운 건 2026년부터 일본 정부가 빈집 관련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고정자산세 우대를 없애고 최대 600까지 세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래요. 상속받아도 살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니까. 앞으로 단독주택 상속 포기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반면에 맨션은 어떠냐면요. 관리비랑 수선 적립금은 매달 내야 하는데 평균 3만엔에서 5만엔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 유지비를 월별로 나누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요. 그리고 맨션은 관리비 내면 건물 외벽,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 다 관리해 주잖아요. 본인은 집 앞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게다가 보안도 좋고 택배도 무인 택배함에 바로 받을 수 있고요. 2025년 지세대 주거 선호도 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6세 일본 젊은이들 중에 85%가 맨션이나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답했대요. 단독주택 선호는 겨우 15%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1위가 관리 편리함, 2위가 교통 편의성, 3위가 보안이었어요. 넓은 공간이나 정원은 10위밖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SNS 문화도 영향을 줬대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릴 만한 집을 원하거든요. 단독주택은 관리 안 하면 금방 지저분해 보이는데 맨션은 깔끔하게 유지하기 쉬워서 SNS용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인테리어 인플루언서들 보면 대부분 맨션에 살아요. 작지만 효율적으로 꾸민 공간을 올리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럼 단독주택은 이제 완전히 망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재택근무 많이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방음이 좋고 공간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기도 해요. 2025년 트렌드를 보면 독신자 중에서도 재택근무 위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교외 단독 주택 사는 경우가 늘었대요. 특히 1,100만엔 정도 하는 저렴한 평옥집이 인기래요. 우리 돈으로 1억 원 좀 넘는 가격인데 작지만 혼자 살기 딱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정원은 최소화하고 관리 쉬운 구조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단독주택처럼 넓은 마당에 나무 심고 이런 건 이제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 살 때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단독주택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해요. 관광으로 보면 예쁘고 좋은데 실제 살려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외국인은 관리가 더 어려워요. 한국에 살면서 일본 단독주택 관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반면에 맨션은 관리회사가 다 해주니까 원격 소유도 가능하죠. 투자 목적으로도 맨션이 훨씬 유리해요. 단독주택은 임대 수요가 적고 나중에 팔 때도 어려운데 맨션은 역세권이면 수요가 안정적이거든요. 2025년 도쿄 도심 맨션 임대 수익률을 보면 평균 4%에서 5% 나온대요. 단독주택은 2%에서 3%도 힘들다고 하고요. 실제로 일본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6년을 부동산 대변화의 해라고 부르거든요. 단독주택 가격은 더 떨어지고 역세권 맨션 가격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일본 단독주택의 로망은 이제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관리 편한 맨션인 거죠. 물론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단독주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리 비용이랑 시간, 통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예쁜 겉모습에 속아 인생 저당 잡히지 마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는 예쁜 쓰레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현금 흐름을 사는 겁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일본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이런 트렌드 변화를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겉으로 보기엔 예쁜 단독주택이지만 숨겨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아직도 단독주택 로망에 빠져 계신 분들, 이래도 사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일본에서 집을 산다면 단독주택과 맨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일본 부동산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